가슴속 편견을 녹여내린 기적의 한국 여행이 작은 반도 국가에 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런 삐딱한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던 미국의 은퇴한 부유층 3억 명. 그들은 완전 프라이빗 전세기 6대를 타고 마치 미지의 땅을 탐사하듯 오만한 태도로 한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단 5박 6일이라는 짧은 체류가 그들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됩니다. 귀국일 인천국제공항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만큼의 권력과 재산을 가진 노인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돌아가기 싫다며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대체 무엇을 목격하고 어떤 마법에 걸렸던 것일까요? 서양 의학의 권위자들조차 할 말을 잃고 무릎 꿇게 한 한국의 한의학과 마음의 정징. 그리고 이 단 하나의 투어가 도화선이 되어 지금 전 세계 부유층이 한국을 향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는 진짜 이유. 그 이면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 노부부의 영혼의 재생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경악하고 그리고 사랑에 빠진 한국 최초의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전모가 지금 밝혀집니다. 미국에 은퇴한 부유층 3억 명이 한국으로의 황혼 여행에서 만난 한의학, 인천공항, 1일 입국자 수 20만 명 달성.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충격적인 이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살 수 있나요? 미국의 부유층 은퇴자 클럽 회원 3억 명을 태운 전 세계 6편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단 5박 6일의 여행이 끝난 후 한국을 떠나기 싫다며 통곡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여행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퇴한 의료계 종사자 부부에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는 볼 것이 뭐 있겠냐며 기대되지 않는 여행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남긴 관광 후기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역대급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모두 만석 긴급 증편 사태에 이르렀고 전 세계 황혼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오만했던 그들은 한국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부신 햇살이 전면 유리를 타고 흘러들어왔다. 골프장 너머로 펼쳐진 녹색 잔디가 눈이 시리도록 선명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주위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5년간 함께해온 실버서클 회원들이었다. 올해 황혼여행지 발표가 있다더군요. 옆자리에 마거릿이 속삭였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매년 이맘때는 가슴이 설레는 순간이었으니까. 작년에는 스위스, 재작년에는 이탈리아였다. 이번에는 어디일까? 단상 위로 사회자가 걸어 나왔다. 홀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올해 실버서클 해외 황혼 여행지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국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거렸다. 나는 남편 앨런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 있었다. 한국이라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누군가는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테이블 위에 팸플릿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고층 빌딩 사진이 있었다.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 한국이라니. 말도 안 통하고 폐쇄적인 나라 아니오. 뉴스에선 늘 긴장감이 흐른다고 하고. 앨런이 작게 투덜거렸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뉴스에서 보는 건 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나 재해 소식이었다. 게다가 그 한방이라는 것도. 앨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침이나 놓고 풀뿌리나 다려먹는 거 아니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군.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30년간 병원에서 일했다.
외과 의사와 간호사로 살아온 동안 증거 없는 치료법에는 늘 회의적이었다. 한의학이란 그저 전통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수잔 괜찮을지도 몰라요. 마거릿이 말했다. 그녀는 이미 팸플릿을 펼쳐보고 있었다. 요즘 한국이 정말 좋대요. 제 친구가 작년에 다녀왔는데 무릎 아픈 사람한테 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이요. 내 시선이 내 다리로 향했다. 몇 달 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겨웠다. 아침마다 쑤시는 통증이 찾아왔다. 체험도 있대요. 전통건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앨런이 코웃음을 쳤다. 전통건강이라니 무슨 소리야. 의학은 과학이야. 전통이 아니고 그래요. 나도 좀 우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거릿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회비는 이미 냈는 거려. 일리 있는 말이었다. 연회비가 싼 게 아니었으니까 앨런도 그 말에는 대꾸할 말이 없는 듯했다. 팔짱을 낀 채 잠자코 앉아 있었다. 단상에서 설명이 이어졌다. 총 300명의 회원님께서 참가하십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전세기를 준비했습니다. 전세기라는 말에 홀이 웅성거렸다. 평소처럼 정기편이 아니라는 이야기였다. 댈러스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까지 논스톱으로 이동합니다. 전 좌석 비즈니스 클래스가 배정되며 24시간 전담 컨시어지가 동행합니다. 앨런이 팔짱을 풀었다. 전세기라. 이 정도면 투자를 제대로 했군. 생각보다 신경 쓴 모양이야. 화면에 공항 사진이 비쳤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 생각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다. 로비 천장은 유리였고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다. 저기가 인천공항이래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깨끗한 공항이라던데 마거릿이 속삭였다. 정말 우리 공항보다 좋다는 건가? 앨런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글쎄 가봐야 알겠죠.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여졌다. 낯선 나라였으니까. 아시아는 처음이었다. 여보 어떡할 거야. 앨런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회의적인 빛이 가득했다.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아. 유럽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이람.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벨벳 상자가 놓였다. 웨이터가 조용히 두고 갔다. 뚜껑을 열자 금빛 여권 케이스가 보였다. 내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다. 수화물 태그도 함께 들어 있었다. 가죽 질감이 매끄러웠다. 이제 다 준비된 모양이네요. 마거릿이 웃으며 말했다. 가는데 뭘 망설여요. 안 가면 내년 회비만 날리는 거죠. 나는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갑시다. 대신 별로면 바로 불평할 거요. 그래요. 나도 기대는 안 할래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어떤 곳일까? 홀을 나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주차장에는 우리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사모님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고마워요. 차에 올라타며 앨런이 말했다. 수잔 솔직히 말해봐. 기대돼. 아니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궁금하긴 해요. 왜 굳이 한국을 택했는지. 뭐 아마 싸서 그랬겠지. 전세기를 띄우는데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전세기라면 비용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 뭔가 있단 건가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죠. 차가 출발했다. 클럽하우스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손안의 여권 케이스를 꽉 쥐었다. 금빛 표면이 햇살에 빛났다. 4월 셋째 주 출발이라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군. 앨런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준비는 해야겠어. 준비 뭘 준비해요. 그냥 짐만 싸면 되지 않아요. 걷기 편한 신발은 꼭 챙겨가야지. 무릎도 안 좋으면서. 고마워요. 신경 써줘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차창 밖으로 저택들이 스쳐 지나갔다. 잔디가 잘 정돈된 집들이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여보, 앨런이 내 손을 잡았다.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일찍 돌아옵시다. 그래요. 무리하지 말아요.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세기까지 띄울 정도라면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집에 도착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현관에 들어서며 나는 다시 한번 여권 케이스를 바라보았다. 금빛 각인이 선명했다. 수잔 밀러. 내 이름이 똑똑히 새겨져 있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한 달 뒤에는 낯선 땅을 밟겠지. 좋든 나쁘든 결국 경험은 남는 법이니까. 출발 전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아시아였다. 유럽은 익숙했다. 문화도 사람도 음식도 비슷했다. 하지만 아시아는 달랐다.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다. 어서 자, 별거 없을 거야. 앨런이 눈을 감고 말했다. 작은 반도 국가 아니요. 볼 게 뭐 있겠어. 어서 자. 내일 비행은 길다고 일리 있는 말이었다. 13시간이었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전용 리무진이 집 앞에 도착했다. 운전사가 짐을 실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앨런은 잠들어 있었다.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전세기 탑승구는 따로 있었다. 라운지를 거쳐 바로 탑승했다. 좌석은 넓었고 승무원들은 친절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음료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승무원이 물었다. 샴페인으로 주시오. 앨런이 대답했다. 나도 같은 것을 시켰다.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기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13시간은 길었다. 영화를 2편 보고 식사를 2번 했다. 그래도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창밖은 계속 어두웠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다. 나는 허리를 펴고 앉았다.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빛이 보였다. 도시였다. 생각보다 훨씬 컸다. 저게 다 서울인가 아니요. 인천이나 부천 아타리일 거예요. 서울 옆 도시가 저렇게 크다고 말문이 막혔다. 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별이 땅에 쏟아진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았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정말 한국이구나. 손에 땀이 났다. 자, 내립시다. 앨런이 일어섰다. 나도 따라 일어섰다. 통로로 나서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13시간 비행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그 순간 숨이 멨었다. 천장이 높았다. 아주 높았다. 통유리였다.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매끄럽고 반짝반짝 빛났다. 내가 아는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했다. 아, 감탄이 절로 나왔다. 여보, 저것 좀 봐. 앨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로봇이었다. 하얀 몸체에 화면이 달려 있었다. 천천히 움직이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또렷한 한국어가 나왔다. 그러는가 싶더니 화면이 바뀌었다. 영어였다. 자동으로 전환된 것이다. 저거 진짜야? 내가 물었다. 진짜인 것 같군. 앨런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로봇이 다시 물었다. 입국 심사장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아네, 고맙습니다. 얼떨결에 대답했다. 로봇이 앞장섰다. 바퀴가 매끄럽게 굴러가며 길을 안내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갔다. 입국 심사장이 보였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하지만 질서정연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다.
뉴욕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다.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해봐요. 마거리 씨 옆에서 말했다. 자동이요, 내 얼굴하고 지문만 대면 돼요. 정말 빠르다니까요. 기계 앞에 섰다. 화면에 여러 언어가 표시되어 있었다. 영어를 선택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었다. 단 5초였다. 끝난 거야. 그런가 봐. 끝났어. 믿을 수가 없었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10분은 기다렸으니까. 질문도 받고 확인도 받고. 그런데 여기서는 5초 만에 통과였다. 빠르군. 앨런이 중얼거렸다. 너무 빨라. 이래도 되는 건가?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갔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전광판이 나와 있었다. 대형 화면이었다. 실버 서클 투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 나왔어. 앨런이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도 내 것을 찾았다. 여행 가방을 끌고 출구로 향했다.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신선했다. 상쾌했다. 아시아 특유의 습기 같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공기가 좋군. 네, 깨끗해요. 앨런도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맑았다. 매연 냄새도 없었다. 주차장으로 나갔다. 리무진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검은색 광택이 나는 새 차 같았다. 기사님이 짐을 실어주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였다. 발음도 정확했다. 감사합니다. 버스에 올라탔다. 좌석은 푹신하고 넓었다. 가죽 시트였다. 창문도 컸다. 정시에 출발합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이었다. 1분도 틀리지 않았다. 정확하군. 내 시간관념이 철저하네요.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다. 유리로 된 건물들이 햇살을 반사했다. 반짝반짝 빛났다. 저게 다 뭐야? 내가 물었다. 회사 건물 아니겠어. 저렇게 많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건물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욕에 뒤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현대적이었다. 더 깨끗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차선이 선명했다. 표지판도 또렷했다. 한국어 아래에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다. 여보, 앨런이 조용히 말했다. 응.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데 나도 그래요. 놀랐어요.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폐쇄적인 나라라고 하지 않았던가. 긴장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게 없었다. 평화로웠다. 활기가 넘쳤다. 옆 차선으로 차들이 지나갔다. 고급 세단들이었다. 벤츠 BMW. 익숙한 브랜드였다. 모두 새 차였다. 저 차들 좀 봐. 전부 최신형이야. 내 여기 사람들 부자인가 봐요. 미국이랑 별다를 게 없네. 앨런도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30분쯤 달렸을까. 서울 시내로 들어섰다. 건물이 더욱 빽빽해졌다.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다. 질서가 있었다. 저기가 호텔이래요. 마거리 씨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통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었다. 로비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버스가 멈췄다. 기사님이 문을 열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호텔 입구로 들어섰다. 로비는 넓었다. 아주 넓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다.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미소가 따뜻했다. 진심이 느껴졌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체크인은 단체 직원이 해주었다. 우리는 그저 방키를 받기만 하면 되었다. 간단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25층이었다. 올라가는 동안 귀가 멍멍했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섰다. 카펫이 푹신했다.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와, 창밖으로 서울이 한눈에 들어왔다. 빌딩 숲이었다.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멀리 산도 보였다. 도시와 자연이 함께 있었다. 여보, 이것 좀 봐. 앨런이 창가로 다가갔다. 미국에 지지 않는데, 네, 어쩌면 말을 흐렸다.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더 깨끗하고 더 정돈되어 있었으니까. 침대에 앉았다. 매트리스가 부드러웠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빌딩을 붉게 물들였다. 짐 풀고 자유 시간이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방 안에만 있기는 싫었다. 궁금했다. 여보, 커피 마실래요? 좋지. 로비에 카페가 있다더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로비 옆에 카페가 보였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커피 향이 코를 찔렀다. 고소한 냄새였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런데 카운터에 사람이 없었다. 대신 커다란 화면이 서 있었다. 터치 패널이었다. 저건 뭐야? 앨런이 다가갔다. 화면에는 메뉴가 빼곡했다. 한국어였다. 손을 뻗다가 멈칫했다. 어떻게 하는 거지? 화면이 슬라이드처럼 넘어갔다. 커피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다. 예뻤지만 하나도 읽을 수가 없었다. 글씨가 계속 움직였다. 당황스러웠다. 앨런이 화면을 만졌다. 메뉴가 확대되었다. 다시 축소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거 우리 할 수 있을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었다. 20대로 보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미소가 밝았다. 아, 네. 부탁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직원이 화면을 몇 번 눌렀다. 순식간에 영어로 바뀌었다. 모든 메뉴가 선명하게 보였다. 와, 이렇게 간단한 거였군요. 네. 오른쪽 위에 언어 선택 버튼이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된답니다. 직원의 설명은 차분했다. 친절했다.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직원이 화면을 눌러주었다. 장바구니에 담겼다. 가격도 나왔다. 카드를 갖다 댔다. 삑 소리가 났다. 결제 완료였다. 주문번호 24번입니다. 저쪽에서 받아가세요.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바쁘게 걷고 있었지만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여유가 있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저 직원 말이에요. 우리가 곤란해하는 거 보고 바로 도와줬잖아요. 앨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이었으면 달랐겠지. 기다리라고 했거나 설명서 읽으라고 했을 거야. 커피가 나왔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한 모금 마셨다. 고소했다. 부드러웠다. 맛있는데, 네, 괜찮네요. 커피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다 마시고 일어섰다. 객실로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사람이 많았다. 문이 열렸다. 그때 한 남자가 물었다. 몇 층 가십니까? 30대쯤으로 보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다. 우리요? 아, 25층입니다. 남자가 버튼을 눌러주었다. 25층 버튼에 환하게 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자기 층에서 내렸다. 문이 닫혔다. 나는 앨런을 쳐다보았다. 방금 뭐였지 모르겠어. 그냥 친절했던 것 같은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응, 그런데 자연스러웠어.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미국에서는 저런 일이 거의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남이 버튼을 눌러주는 일 따위.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당연했으니까 25층에 도착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뭘까? 왜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친절한 걸까?
앨런이 어깨를 으쓱했다. 문화가 다른가 보지. 방에 들어왔다. 창밖엔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번졌다. 빌딩들이 금빛으로 물들었다. 하늘은 붉은색과 주황색이었다. 침대에 앉았다. 무릎을 만졌다. 여전히 욱신거렸다. 하지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했다. 기분 탓일까? 여보 좀 쉬었다가 저녁 먹으러 가요. 응. 피곤하군.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이상하게 안정감이 들었다. 낯선 땅인데도 30분쯤 지났을까? 앨런이 깨웠다. 수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편한 옷으로 밖으로 나갔다. 로비는 여전히 활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오갔다. 하지만 시끄럽지는 않았다. 조용한 활기였다. 호텔 밖으로 나섰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다. 상쾌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다.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리가 깨끗했다. 쓰레기가 없었다. 인도도 넓었다. 걷기 편했다. 뉴욕과는 완전히 달랐다. 식당을 찾았다. 한식당이었다. 메뉴가 밖에 걸려 있었다.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 해물덮밥이었다. 미국에서도 한식은 유명했다. 맛있었다. 계산하고 나갈 때 직원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진심이 담긴 인사였다. 형식적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별이 보였다. 손을 잡고 걸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강물도 보였다. 다리 위의 조명이 물에 비쳤다. 여보, 응, 이 나라 사람들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응, 나도 느꼈어. 침대에 누웠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편견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궁금해졌다. 오늘 하루도 놀라운 것 투성이었다. 키오스크의 편리함, 낯선 이의 친절, 깨끗한 거리, 모든 게 예상 밖이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다. 단체 일정이 시작되었다. 호텔 대연회장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숨이 섰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테이블이 수백 개 놓여 있었다. 300명이 들어갈 만했다. 각 테이블마다 장식이 있었다. 빛나는 전통 공예품이었다. 아름다운 목련꽃이 센터피스로 놓여 있었다. 우아했다. 와, 앨런이 중얼거렸다. 나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환영식은 처음이었다. 자리를 찾아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금색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잔 밀러. 정성이 느껴졌다. 단상 위에 조명이 켜졌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가야금 소리였다. 검은고 해금, 처음 듣는 소리였다. 신비로웠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한복을 입고 있었다. 아름답고 우아했다. 한국의 정칭이 가득한 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였다. 발음이 정확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다. 무대 뒤로 화면이 켜졌다. LED였다. 벚꽃이 흩날리는 영상이 나왔다. 아름다웠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무용수들이 등장했다. 한복을 입고 있었다.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색이 곱고 선명했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손짓이 부드러웠다. 몸이 물처럼 흘렀다. 음악이 바뀌었다. 현대 음악과 국악기가 섞였다. 무용수들의 옷도 바뀌었다. 한복과 현대복이 혼합되어 대조적이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졌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아시아인가? 앨런이 속삭였다. 나도 고개를 저었다. 전혀 달랐다. 우리가 상상했던 건 낡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세련되고 현대적이었다. 춤이 끝났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도 손뼉을 쳤다. 감동적이었으니까. 이어서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코스 요리였다. 첫 번째는 수프였다. 프렌치 스타일이었다. 고급스러웠다. 두 번째는 샐러드였다. 신선한 채소들이었다. 드레싱이 새콤달콤했다. 세 번째가 메인이었다. 한우 스테이크였다. 접시 위에 예쁘게 담겨 나왔다. 고기가 부드러웠다. 소스가 달콤했다. 느끼하지도 않았다. 맛있는데, 앨런이 말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모두 식사에 집중했다. 디저트가 나왔다. 한과였다. 작고 귀여운 과자였다. 색이 알록달록했다. 한입 베어 물었다. 달콤했다. 은은한 맛이 났다. 식사가 끝날 무렵 무대가 다시 밝아졌다. 이번에는 합창단이었다. 학생들이었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익숙한 멜로디였다. 유레이스미 앞이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맑고 깨끗했다. 하모니가 완벽했다.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았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노래가 끝났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다. 모두 일어서서 손예를 쳤다. 학생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올랐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였다. 홀이 밝아졌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감동 때문이었다. 이런 환영식은 처음이었다. 여보, 앨런이 내 손을 잡았다. 응, 정말 대단한데. 나도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 복도로 나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모두 감탄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거릿이 다가왔다. 그러게요. 저도 감동했어요. 학생들 노래 들으면서 울었어요. 저도요. 우리 셋은 웃었다. 눈가가 아직 촉촉했다. 로비로 내려왔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다. 햇살이 눈부셨다. 봄이었다. 수잔, 응. 우리 뭔가 큰 걸 놓치고 살아온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몰랐잖아. 아시아를 너무 얕봤어. 앨런의 목소리가 낮았다. 반성하는 투였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우리는 편견에 갇혀 있었다. 선진국은 서양뿐이라고 믿었다. 아시아는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발전해 있었다. 기술도 문화도 사람도 모든 게 놀라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웃으며 걷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무용수들의 우아한 몸짓, 학생들의 맑은 목소리, 빛나던 테이블, 모든 게 선명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좋아졌다. 이틀째 오후 버스가 출발했다. 이제부터는 소규모 팀으로 나뉘어 일정이 진행된다고 했다. 우리는 한의학 연구원으로 갔다. 앨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한의학이라니 결국 침 맞고 약 다리는 곳 아니오. 그래요. 비과학적이죠.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 부부는 30년을 의료계에서 보냈기에 증거 없는 치료는 늘 경계의 대상이었다. 근거 중심 의학, 그것이 우리가 믿는 전부였다. 지난 이틀간 한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공항도 거리도 사람들도 모두 예상을 뒤엎었다. 하지만 의학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 서양 의학을 따라오지는 못할 거라고.
여보, 솔직히 오늘은 기대 안 돼요. 나도 그래. 그냥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버스 창밖으로 건물이 보였다. 통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셨다. 저기가 연구원이래요. 마거리 씨 말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네요. 건물은 깨끗했다. 기업 사옥 같았다. 낡은 한옥을 상상했는데 전혀 달랐다. 버스에서 내렸다. 입구로 들어섰다. 은은한 나무 향이 났다. 편백나무 향이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복도를 걸었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고서화가 아니었다. 데이터 그래프였다. 심박수, 혈압 체온, 과학적인 자료들이었다. 이게 한의학이라고 앨런이 작게 중얼거렸다. 체험실로 안내받았다. 넓은 공간이었다. 의자가 원형으로 놓여 있었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흰 셔츠 위에 베이지색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박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치료가 아닌 체험입니다. 영어가 유창했다. 발음도 정확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입니다.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안심이 되었다. 그의 설명이 시작되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접근법이 다릅니다. 서양의학은 병을 찾아내 제거합니다. 한의학은 몸 전체의 균형을 봅니다. 둘 다 맞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앨런이 팔짱을 꼈다.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첫 번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조 연구원이 기기를 가져왔다. 작은 센서였다. 손가락에 끼우는 것이었다. 이것은 맥파 측정기입니다. 심장 박동의 파형을 보는 것이죠. 참가자들이 센서를 꼈다. 나도 꼈다. 화면에 파형이 나타났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지금은 조금 빠르시네요. 여행의 피로와 시차 때문입니다. 박 원장이 내 화면을 가리켰다. 곡선이 불규칙했다. 삐죽삐죽했다.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시키는 대로 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화면의 곡선이 부드러워졌다. 놀라웠다. 신기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느껴졌다. 단순한 그래프인데도 앨런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다. 호흡에 따라 심박이 변하다니 이건 자율신경 조절이군. 맞습니다. 박 원장이 웃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기혈치슈의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보면 자율신경의 반응이죠.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앨런의 눈빛이 흔들렸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기혈이라. 결국 우리가 다루는 신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요. 작게 중얼거렸다. 나에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다. 두 번째 체험입니다.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가이드가 조용히 말했다.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겁니다. 무릎에게 괜찮아. 이제부터 천천히 갈게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나는 풋웃음이 나왔다. 의학에서 대화라니 처음 듣네요.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발목을 천천히 돌렸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무릎에 집중했다. 신기했다. 정말 무릎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몇 분이 지났다. 뻐근함이 좀 가시는 게 느껴졌다. 착각일까? 아니, 분명히 달랐다. 앨런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 표정이 편안해지는 걸 본 모양이다. 그가 팔짱을 풀었다. 근육 이완, 신경 반응, 통증 억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건 결국 마음의 신호가 몸으로 전달되는 과정 아니오. 우린 늘 약과 수술 얘기만 했지. 그의 목소리에 반성이 담겨 있었다. 세 번째 체험입니다. 박 원장이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안에 가느다란 침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실제 침이 아니라 체험용 자극침입니다. 피부를 가볍게 자극해서 반응을 보는 정도입니다. 나는 망설였다. 침이라니 무서웠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아쉬웠다. 손을 내밀었다. 가느다란 금속이 가볍게 닿았다. 따끔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신기했다. 이상하네요. 아프지 않아요. 긴장이 풀리셔서 그렇습니다. 몸은 마음의 말을 그대로 따르거든요. 박 원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몸은 마음의 말을 따른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앨런이 나를 바라보았다. 한참 말없이 지켜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우리는 늘 몸만 치료했어. 정작 마음은 내버려 둔 채로.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울림은 컸다. 체험이 끝났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신기하네요. 몸이 가벼워요. 심리적 효과라 해도 나쁠 건 없지. 앨런이 대답했다. 하지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햇살이 그의 안경에 반사되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몸이 반응했다. 마음이 풀리자 몸도 풀렸다. 증거만이 진실이라고 믿어왔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논문 임상시험 통계,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경험이 논문보다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버스가 호텔에 도착했다.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무릎을 만졌다. 가뿐했다. 오늘은 좀 덜 아픈 것 같기도 해요. 앨런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 뒤에 많은 생각이 엿보였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이 파랬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우리는 알았다. 오늘 처음으로 신뢰가 편견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서양 의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의학도 과학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녁이 되었다. 식사를 하러 갔다. 앨런이 말했다. 여보, 나는 오늘 배웠어. 나도요. 둘은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편견이라는 벽에 작은 구멍이 뚫렸다.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왔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 다름을 인정하는 법, 열린 마음으로 보는 법, 그리고 경험을 존중하는 법을. 밤이 깊어갔다. 나는 무릎을 쓰다듬으며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셋째 날 아침이었다. 오늘은 자유 일정이었다. 단체에서 선택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하철 체험 어떠세요? 마거리 씨 물었다. 지하철. 앨런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노인 안전 체험이 동행한대요. 서울 시내를 둘러보는 거라고. 괜찮겠는데. 나는 흥미가 생겼다. 지하철이라니. 뉴욕 지하철은 위험했으니까. 밤에는 절대 타지 않았다. 서울은 어떨까? 로비에서 가이드를 만났다. 30대 여성이었다. 영어가 유창했다. 오늘은 광장시장을 둘러볼 겁니다. 전통시장이죠. 지하철로 이동합니다. 역으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갔다. 깨끗했다. 바닥이 빛났다. 개찰구를 통과했다. 카드를 대자 삑 소리가 났다. 간단했다.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게 뭐야? 앨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유리벽이었다.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벽이 있었다. 투명한 유리였다. 스크린 도어입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가이드가 설명했다. 전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 구간이요. 믿을 수 없었다. 뉴욕에는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종종 있었다. 전광판을 보았다. 전철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2분 후. 정확했다. 2분이 지났다. 정확히 전철이 들어왔다. 스크린 도어가 열렸다. 전철 문과 딱 맞았다. 틈이 없었다. 신기하군. 중얼거렸다. 전철에 탔다. 깨끗했다. 좌석도 바닥도 손잡이도 모든 게 깨끗했다.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게 출근 시간이라고 앨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조용했다. 소리치지 않았다. 질서 정연하게 탔다. 뉴욕이었으면 아수라장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밀고 소리치고 달려들고.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자리가 꽉 찼다. 그때 젊은 여성이 일어섰다. 앉으세요. 손짓으로 알려주었다. 괜찮습니다. 손을 저었다. 하지만 여성은 웃으며 자리를 양보했다. Welcome to Korea. 영어였다. 따뜻한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 각자 알아서였으니까. 노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앨런이 내 손을 잡았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아는 것 같아. 조용히 말했다. 몇 정거장을 지났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하지만 붐비지 않았다. 모두 기다렸다. 내리는 사람이 먼저 타는 사람은 나중에. 질서가 몸에 밴 것 같았다. 가이드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배우거든요. 차창 밖으로 역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다. 불이 깜빡이며 다음 역을 알려주었다.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약자석이 따로 있었다. 마크로 표시되어 있었다. 아무도 앉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서 있어도 그 자리는 비워두었다. 저 자리는 왜 비어 있나요? 노약자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앉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요. 네. 문화입니다. 놀라웠다. 강제가 아니었다. 법도 아니었다. 그저 문화였다. 모두가 지키는 약속이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서 있었다. 바쁜 사람을 위해 비워둔 것이다. 이것도 문화입니다. 모두 자연스럽게 지켜요. 가이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왔다. 광장시장 입구였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여보, 응, 이 나라 정말 대단해요. 앨런이 말했다. 그래, 시스템도 대단하지만 사람들이 더 대단해. 시스템은 만들 수 있다. 돈을 들이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다르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걸 해냈다.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약자를 돕는 문화. 그게 자연스러웠다.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2번 놀랐다. 첫째는 스크린도어였다. 안전에 대한 배려였다. 둘째는 자리 양보였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 2가지가 한국을 보여주었다. 기술과 마음이 함께 있는 나라. 발전과 배려가 공존하는 나라. 드디어 전통시장에 들어설 시간이었다. 시장 입구가 보였다.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다. 시장 입구를 지나자 소리가 넘쳐 흘렀다. 사람들 목소리, 웃음소리, 물건 파는 소리, 활기가 있었다. 와, 이게 시장이야. 앨런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통로 양옆으로 가게들이 빽빽했다. 지붕이 있었다. 옛날 느낌이 났다. 하지만 지저분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깨끗했다. 광장시장입니다. 아주 활기 넘치는 시장이죠. 가이드가 설명했다. 역사가 느껴지네요. 바닥에 아스팔트 기둥에 간판, 머리 위에 전선, 세월이 묻어 있었다. 천천히 걸었다. 양옆으로 음식 가게들이 보였다. 해산물, 과일, 과자, 좋은 냄새가 났다. 맛 좀 보고가 한 상인이 손짓했다. 60대쯤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우리요, 응, 외국인이네. 이 빈대떡 맛있어. 이쑤시개를 내밀었다. 작은 조각이 있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공짜로요. 그럼 맛있으면 사가고 아니면 말고. 믿을 수가 없었다. 미국이었으면 절대 주지 않았을 것이다. 맛보기는 유료였으니까. 한 입 먹었다. 고소했다. 바삭했다. 속은 부드러웠다. 맛있네요. 그럼 하나 먹을래? $5야. 네, 주세요. 앨런이 지갑을 꺼냈다.
돈을 건넸다. 상인이 빈대떡을 싸주었다. 한국 여행 잘해 환하게 웃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조금 더 걸었다. 김밥집이 보였다. 할아버지가 김밥을 말고 있었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김밥 하나 주세요. 앨런이 말했다. 네,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김밥을 썰었다. 칼질이 정확했다. 얼마예요? 3달러. 이게요. 앨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응. 이렇게 정성 가득한 음식이. 할아버지가 웃었다. 원래 그 값이야.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와. 돈을 건넸다. 김밥을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속이 꽉 차 있었다. 벤치를 찾아 앉았다. 김밥을 먹었다. 밥이 촉촉했다. 속 재료가 다양했다. 맛있었다. 여보, 응, 여기 물가 정말 싸다. 앨런이 말했다. 그러게요. 미국이었으면 3배는 받았을 텐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있었다. 가족, 친구, 연인들 모두 웃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 한국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우리를 보고 웃었다. 어디서 왔어? 미국에서요. 아이고, 멀리서 왔네. 한국은 어때?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이번 잔당에. 그래, 다행이네. 많이 먹어.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갔다. 따뜻했다. 이상하네. 내가 중얼거렸다. 뭐가,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을 걸까요? 친근하네요. 모르는 사람도 이웃처럼 대하는 것 같아. 그러게, 앨런이 대답했다. 미국에선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건 조심스러웠지. 경계했어. 하지만 여긴 다르네. 자연스러워. 시장을 더 둘러보았다. 옷이며 신발이며 잡화며 다양했다. 상인들이 손님을 맞았다. 저건 꽈배기래요. 유명하다던데. 꽈배기 중독성 있을 만큼 맛있대요. 줄이 길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도 줄을 섰다. 10분쯤 기다렸다. 드디어 차례가 왔다. 꽈배기를 샀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다. 정말 중독성이 있었다. 달콤한 향이 진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했다. 아까 먹은 속이 꽉 찬 김밥과는 또 다른 맛이었다. 시장을 나왔다. 배가 불렀다. 마음도 따뜻했다. 이 나라 사람들 정말 정이 깊은 것 같아.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것 같아. 손을 잡고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시장에서 본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미소, 진심 어린 환대, 합리적인 가격. 그 모든 것이 한국의 마음이었다. 시장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발전한 나라는 많다. 하지만 정이 살아있는 나라는 드물다. 한국은 둘 다 가지고 있었다. 오후 햇살이 내리쬐었다. 지하철을 탔다. 돌아가는 길이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법, 정을 나누는 법. 저녁을 먹고 호텔 로비로 돌아왔다.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부드러운 음악이었다. 프런트 직원이 다가왔다. 오늘 밤은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근처 강변 산책로에 나가보세요. 야경이 멋집니다. 밤에요. 지금 이 시간에 놀라서 물었다. 시계를 보았다. 10시였다. 네. 서울은 밤에도 안전합니다. 혼자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나는 앨런을 쳐다보았다. 같이 가볼래요? 이 시간에 우린 여행객이잖아. 괜히 위험한 일 당하면. 그럼 직접 확인해봐요. 정말 그런지. 앨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보자. 방에 들러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운동화를 신었다. 밖으로 나갔다.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서늘했다. 봄밤이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거리는 환했다. 가로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다. 간판도 빛나고 있었다. 편의점 불빛도 밝았다.
한 여성이 스쳐 지나갔다.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고 있었다. 혼자였다. 멈춰섰다. 저 여자 혼자야. 지금 밤 11시인데. 어디 경호원이라도 있나? 앨런이 두리번거렸다. 아니요. 그냥 뛰는 거예요. 태연하게. 믿을 수가 없었다. 뉴욕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밤에 여자가 혼자 조깅을 하다니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천천히 걸었다. 골목 어귀에 24시간 카페가 보였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안에는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긴 문을 안 닫네. 그러게요. 저렇게 열어놓고. 앨런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세상에 밤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조금 더 걸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버스가 멈췄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다. 조용히 타고 조용히 내렸다. 우리는 해만 지면 문단속부터 하잖아. 그래야 안전하다고 배워왔지. 앨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강 쪽에서 빛이 일렁였다. 멀리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사는 거네요. 조용히 말했다. 그 믿음이 이 평온을 만든 건지도 몰라요. 앨런이 고개를 숙였다. 강으로 향했다. 다리가 보였다. 조명이 아름다웠다. 빛이 물 위에 반사되었다. 일렁이며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강변 산책로에 사람들이 있었다. 가족, 연인, 친구들 모두 편안해 보였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벤치에 앉았다. 강물을 바라보았다. 유람선이 지나갔다.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요. 내가 말했다. 그러게. 세상에 이런 밤도 있구나. 앨런이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부부가 걸어가고 있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젊은 여성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혼자였다. 이어폰도 끼지 않았다. 주위를 경계하지 않았다. 저 여자 좀 봐. 앨런이 속삭였다. 완전히 몰입했어. 무서워하지 않아. 정말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저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밤에 혼자 공원에 앉아 책을 읽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자전거를 탄 가족이 지나갔다. 아빠, 엄마, 아이. 아이가 웃으며 페달을 밟았다. 부모가 천천히 뒤따라갔다. 밤에 아이랑 자전거를 여기선 가능하구나. 한숨이 나왔다. 감탄의 한숨이었다. 30분쯤 앉아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리치는 사람도, 싸우는 사람도, 수상한 사람도 없었다. 그저 평화로웠다. 돌아갈까? 응. 일어섰다. 호텔로 걷는 길. 여전히 거리는 환했다. 사람들이 오갔다. 편의점에 들렀다. 물을 사기 위해서였다. 계산대에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 밤 산책 중이세요? 영어로 물었다. 네, 강까지 다녀왔어요. 좋으셨어요? 네,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울 밤은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빛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침대에 누웠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여보, 오늘 밤 일은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 그래. 앨런이 불을 껐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마음속은 환했다.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편견이 아닌 신뢰를 본 밤이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안전을 만들었다. 안전이 평온을 가져왔다. 평온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웠다. 그것이 한국의 밤이었다. 두려움 없는 밤, 신뢰가 있는 밤, 눈을 감았다. 오늘 본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조깅하던 여성 카페에 젊은이들, 책 읽던 여성, 자전거 타던 가족. 모두가 자유로웠다.
밤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자유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밤은 위험하다고 배웠다.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밤도 나처럼 평화로웠다. 잠이 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다. 넷째 날 아침이었다. 오늘은 단체 일정이었다. 경복궁에 간다고 했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서울이 스쳐 지나갔다. 현대적인 빌딩들이 즐비했다. 경복궁은 한국의 왕이 살던 곳입니다. 조선시대의 중심이었죠. 가이드가 설명했다. 궁전 이후 앨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짧았다. 한국에 비하면 아주 짧았다. 버스가 멈췄다. 내렸다. 그 순간 입이 떡 벌어졌다. 사람들이 넘쳐났다. 어마어마한 인파였다. 그런데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 저 사람들 다 외국인이야 그런가 봐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유럽인, 아시아인, 중동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다. 한복 대여점이 있어요. 입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마거릿이 말했다. 우리도 입어볼까요? 좋을 것 같네요. 대여점으로 갔다. 줄이 길었다. 20분쯤 기다렸다. 드디어 차례가 왔다. 직원이 한복을 골라주었다. 나는 연두색이었다. 앨런은 회색이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았다. 어색했다. 하지만 예뻤다. 우아한 느낌이었다. 여보 잘 어울려요. 당신도 그래.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궁전 입구로 향했다. 문이 웅장했다. 높고 컸다. 기둥이 굵었다. 와, 감탄사가 나왔다.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이 넓었다. 흙이 깔려 있었다. 정갈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다양한 언어가 들렸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세계 각국에서 왔나 봐. 앨런이 말했다. 그러게요. 한국이 이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어요. 놀라웠다. 경복궁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수문장 교대식 같은 것이 보였다. 엄숙한 분위기였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했다.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전통이 살아있네요. 마거릿이 말했다. 그러게요. 게다가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어요. 정말 그랬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곳곳에 있었다.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 즐거워 보였다. 건물 가까이로 향했다. 지붕이 아름다웠다. 하늘을 향해 있었다. 저 건물은 수백 년을 버텨낸 겁니까? 앨런이 물었다. 네, 여러 번 복원되었지만 역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대답했다. 대단하네요. 역사를 지켜냈군요. 엄숙함이 느껴졌다. 역사의 무게였다. 밖으로 나왔다. 해자가 보였다. 물 위에 다리가 놓여 있었다. 아름다웠다. 저곳이 옛날 임금님이 있던 곳이군요. 상상했다. 수백 년 전의 모습을 한 무리의 유럽 관광객이 지나갔다. 가이드가 프랑스어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정말 많네. 외국인. 응. 한국이 정말 유명해졌나 봐. 앨런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있었다. 깃발을 들고 이동했다. 전통이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네요. 내가 중얼거렸다. 그러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정원으로 갔다. 꽃이 피어 있었다. 봄이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 노인이 지나갔다. 한복을 입고 있었다. 진짜 한복이었다. 대여한 것이 아니었다. 위험이 있었다. 젊은 커플이 셀카를 찍고 있었다.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행복해 보였다. 여기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구나. 앨런이 말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어. 그것이 한국이었다. 오래된 궁전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전통이 박물관에 갇혀 있지 않았다.
살아 숨쉬고 있었다. 여보, 이 나라는 준비된 나라예요. 무슨 뜻이야? 수백 년의 준비를 한 거죠. 역사를 지키고 문화를 갖고 왔어. 그래서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거예요. 앨런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미국은 짧은 역사를 가졌다. 하지만 강했다.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한국은 달랐다. 오랜 역사와 문화로 세계를 끌어당겼다. 시간이 되었다. 궁을 나왔다. 한복을 반납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내다보았다. 궁이 멀어져 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남아 있었다. 오늘 뭘 받지? 앨런이 물었다. 역사, 전통, 그리고 자부심. 맞아.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 문화를 자랑스러워해. 당연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걸. 점심을 먹고 다시 버스를 탔다. 오후 일정이었다. 국립한글박물관에 간다고 했다. 한글박물관이요? 마거릿이 물었다. 네, 한국의 글자에 대한 박물관입니다. 가이드가 대답했다. 글자에도 박물관이 있나요? 네. 한국의 글자는 특별하거든요. 버스가 출발했다. 30분쯤 달렸을까. 현대적인 건물이 보였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었다. 저기가 박물관입니다. 내렸다. 입구로 들어섰다. 로비가 넓었다. 천장이 높았다. 벽에 커다란 글씨가 보였다. 한글이었다. 아름다웠다. 곡선이 부드러웠다. 저게 한국 글자인가요? 네, 한글이라고 합니다. 전시실로 들어섰다. 어두웠다. 조명이 은은했다. 첫 번째 전시가 보였다. 홀로그램이었다. 영상이 허공에 떠 있었다. 옛날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히 쓰게 할 따름이니라.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앨런이 귀를 기울였다. 나도 집중했다. 옛날 한국은 한자만 썼습니다. 어려웠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겁니다. 가이드가 설명했다. 누구나요? 네. 특히 여성이나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요. 지식을 나누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권력자는 보통 지식을 독점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모든 백성이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전시로 갔다. 글자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합리적이었다.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화면에 그림과 글자가 함께 나타났다. 기억, 니은, 사리을체. 신기했다. 체계적이었다. 이게 6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앨런이 놀랐다. 네, 세종대왕 시대예요. 대단하군. 언어학적으로 흥미로운데 앨런은 외과 의사였지만 박식했다. 그가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벽에 문구가 쓰여 있었다. 영어 번역도 함께 있었다. 마음을 표현하는 글자 읽고 감동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자를 만들었다니.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다. 옛날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고전이었다. 이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책입니다. 세계 기록 유산이죠. 가이드가 유리관을 가리켰다. 초등학생들이 들어왔다. 현장 학습을 온 모양이었다.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우리를 보았다.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안녕.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이가 웃었다. 다른 아이가 다가왔다. Where are you from? 영어였다. 발음이 또렷했다. 미국에서 왔어. 와, 한국은 어때요? 정말 좋아. 아름다운 나라야. 감사합니다. 아이가 꾸벅 인사를 했다. 다시 친구들한테로 갔다.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네요. 마거릿이 말했다. 교육을 정말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요. 체험 공간으로 갔다.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글자를 직접 써볼 수 있었다. 화면에 내 이름을 썼다. 수산. 그런데 한국어로 쓰는 것이었다. 도와드릴까요? 가이드가 도와주었다. 수자는 이렇게 씁니다.
따라 써보았다. 신기했다. 글자가 부드러웠다. 잘 쓰시네요. 가이드가 칭찬했다. 앨런도 자기 이름을 썼다. 앨런 재미있는데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쉬워요. 마지막 전시로 갔다. 글자의 미래가 주제였다. 화면에 디지털 기기들이 보였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한국어 입력은 아주 빠릅니다. 왜죠? 천지인 자판 덕분이죠. 모음 3개와 자음만으로 모든 글자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타이핑 속도를 비교하고 있었다. 한국어가 아주 효율적이었다. 정말 빠르네요. 네, 편리하죠. 감탄했다. 600년 전 글자가 디지털 시대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니 놀라웠다. 박물관을 나왔다. 로비에서 기념품을 팔고 있었다. 열쇠고리 노트 엽서. 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를 샀다. 내 이름이었다. 수잔. 선물하기 좋겠네요. 나도 살까? 앨런도 하나 샀다. 앨런이라고 새겨진 것이었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여보, 글자에도 인격이 있다면 한글은 따뜻한 글자 같아요. 무슨 뜻이야?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앨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국의 힘은 글자에서 시작됐을지도 몰라. 버스에 돌아왔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다. 빌딩 숲이었다.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 글자가 있었다. 간판마다, 표지판마다, 책마다 한글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식을 나누는 나라구나. 중얼거렸다. 글자를 만든 이유는 명확했다. 모두가 배우도록, 모두가 소통하도록, 지식이 특권이 아니라 권리가 되도록.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다. 교육기술 발전, 문화 확산,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호텔에 도착했다. 저녁 시간이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 반짝였다. 여보, 나 한국이 점점 더 좋아졌어요. 나도 그래. 앨런이 내 손을 잡았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다. 한강에서 송별 만찬이 있다고 했다. 벌써 아쉬웠다. 이 나라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기술, 문화, 역사, 그리고 마음. 모든 게 소중했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손안의 열쇠고리를 바라보았다. 수잔이라고 새겨진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닷새째 마지막 날이었다. 오전은 자유시간이었다. 백화점에 갔다. 쇼핑을 했다. 선물을 샀다. 가족들에게 줄 것이었다. 백화점은 깨끗했다. 직원들은 친절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점심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다. 짐을 쌌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에 가야 했다. 이제 마지막이군. 앨런이 말했다. 정말 빨랐어요. 가슴이 먹먹했다. 떠나기 싫었다. 저녁 6시 로비에 모였다. 단체 일정이었다. 마지막 만찬이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한강으로 향했다. 마음이 가라앉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오늘 장소는 특별하대요. 마거릿이 말했다. 어딘데요? 바다가 보이는 유리돔 레스토랑이래요. 기대가 되었다. 30분쯤 달렸을까? 건물이 보였다. 현대적이었다. 유리로 되어 있었다. 빛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열렸다. 숨이 배섰다. 연회장이 거대했다. 천장이 유리였다. 하늘이 보였다. 창문도 유리였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테이블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었다. 촛불이 켜져 있었다. 은은한 빛이었다. 꽃이 센터피스로 놓여 있었다. 자리를 찾아 앉았다. 창가 자리였다. 강이 바로 보였다. 물이 흐르고 있었다. 조용했다. 다리가 보였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아름답군. 앨런이 중얼거렸다. 정말요. 조용한 재즈가 흘렀다. 피아노 소리였다. 부드러웠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한복을 입고 있었다.
우아했다. 마지막 밤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밤 서울이 여러분을 위해 빛날 겁니다. 따뜻한 목소리였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창밖으로 시선이 모였다. 그때였다. 하늘에 빛이 떠올랐다. 드론이었다. 수백 대였다. 색이 바뀌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무지개처럼 빛났다. 글씨가 나타났다. 웰컴 투 케어.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떠올랐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오 마이 갓, unbelievable. 나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드론이 움직였다. 모양이 바뀌었다. 꽃이 되었다. 무궁화였다. 하늘에 만개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옆 테이블에 누군가가 물었다. 사회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와주셨으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음악이 바뀌었다. 라이브 밴드가 등장했다. 무대 한편에 서였다. 노래가 울려 퍼졌다. 맑은 목소리였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였다. 유리창 밖으로 불꽃이 터졌다. 조용한 불꽃이었다.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눈물이 흘렀다. 닦았다. 또 흘렀다. 앨런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도 젖어 있었다. 수잔, 우린 정말 운이 좋아. 왜요? 이 순간을 볼 수 있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훔쳤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감사, 감동, 그리고 아쉬움,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코스 요리였다. 하나하나 정성스러웠다. 하지만 요리보다 풍경이 더 좋았다. 강이 빛 드론 불꽃. 모든 게 꿈 같았다. 노래가 끝났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이 한국에 와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였다. 조명이 다시 밝아졌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서로를 껴안았다. 악수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이 흐르고 있었다. 조용했다. 여기서 보낸 5일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순간이 편견을 깼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나라가 아니었다. 훨씬 아름다웠다. 훨씬 따뜻했다. 여보, 앨런이 말했다. 한국에서 마음을 치유받았어. 정확한 표현이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다. 완치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벼워졌다. 편견이 사라졌다. 열린 마음이 생겼다. 그것이 진짜 치유였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밖으로 나가기 전 다시 한번 강을 바라보았다. 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안녕 서울,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 버스로 돌아왔다. 호텔로 향하는 길, 모두가 조용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각자의 시간에 잠겨 있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짐이 정리되어 있었다. 내일 아침 출발이었다. 침대에 앉았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마지막 밤이었다. 불을 껐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마음속은 환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을 켜주었으니까. 아침 6시 알람이 울렸다.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떠나기 싫었다. 창밖을 보았다.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마지막 아침이었다. 짐을 챙겼다. 여행 가방을 닫았다. 무거웠다. 선물 때문이었다. 여보, 준비됐어. 응. 그런데 말을 흐렸다. 떠나기 싫어요. 응. 앨런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로비로 내려갔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300명의 실버서클 회원들이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정말 가야 하나요? 한 할머니가 직원에게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비행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정말 아쉽네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눈물이 고였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다. 한국 정말 좋았는데 또 오고 싶어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마거릿이 다가왔다. 그녀도 눈이 빨갰다. 수잔 우셨어요. 조금요. 저도요. 정말 떠나기 싫어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짐을 실었다. 하나둘 올라탔다. 호텔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세요. 한국어와 영어로 외쳤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버스가 출발했다.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호텔이 점점 멀어졌다. 잘 있어.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공항으로 가는 길. 모두가 조용했다. 말이 없었다. 각자 창밖을 보았다. 서울이 스쳐 지나갔다. 고층 빌딩,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차들. 익숙해진 풍경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내렸다. 체크인을 했다. 짐을 붙였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했다. 이번 여행 정말 최고였어요. 그러게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했어요. 모두가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긍정적인 이야기뿐이었다. 게이트로 향했다.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걸로 이제 끝이네요. 내가 말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라. 앨런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뜻이야? 우리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활주로로 향했다. 속도가 붙었다. 이륙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다. 빌딩들이 점처럼 변했다. 눈물이 또 흘렀다. 참을 수가 없었다. 여보, 나 다시 올 거예요. 약속해요. 나도 약속할게.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한국이 보이지 않았다. 사라졌다. 13시간의 비행이었다. 긴 시간이었다.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한국 꿈이었다. 댈러스에 도착했다. 미국의 땅이었다. 공항이 낯설었다. 지저분해 보였다. 사람들이 무질서했다. 한국과 너무 달랐다.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였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집이 예전 같지 않았다. 우리가 변한 거야. 앨런이 말했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다음 날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국은 어땠어? 놀라웠어. 깨끗하고 친절하고 안전했어. 정말 아시아가 은편견을 버려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앨런도 지인들에게 말했다. 의료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 어떤 태도,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 신뢰하는 태도. 일주일 후 실버서클 웹 매거진에서 연락이 왔다. 여행기를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앨런과 함께 썼다. 이틀 밤을 새웠다.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았다. 제목을 정했다. 약 없이 서울에서 치유받다. 웹 매거진에 실렸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정말인가요? 믿을 수 없어요. 나도 가보고 싶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공유되었다. SNS로 퍼져나갔다. 해시태그가 생겼다. Heal with Korea. 한국에서 치유받았어요. 한국은 미래다. 이런 나라가 존재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댓글이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이 사진을 올렸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경복궁 한강 전통시장.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2주가 지났다. 미국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다. 은퇴자들 한국에서 희망을 찾다. 기사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다. 사진도 함께였다. 반응이 뜨거웠다. 다른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 한국 이야기를 했다. 한국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나요? 사람들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신뢰가 있었어요. 또 가고 싶으신가요? 물론입니다. 반드시 다시 갈 겁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이메일이 쇄도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어떻게 예약하나요?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앨런과 나는 바빠졌다.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다. 작은 여행기 하나가 큰 파도를 만들고 있었다. 저녁 뉴스를 보았다. 한국 관련 뉴스가 나왔다. 시니어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공항 장면이 나왔다. 와, 감동이 밀려왔다. 앨런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한 거야. 네, 우리가 진실을 전한 거예요.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경험한 것을 그대로 나누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침대에 누웠다. 열쇠고리를 꺼냈다. 수잔이라고 새겨진 것이었다. 손에 쥐고 잠이 들었다. 3주가 더 지났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TV를 켰다. CNN이었다. 특집 코너가 시작되었다. 한국 서로를 보살피는 나라. 리포터가 말했다. 이 노부부의 여행기는 단순한 관광 후기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여보, 우리 이야기야. 앨런이 달려왔다. 정말이었다. 함께 TV를 보았다. 며칠 후 변화는 눈에 보였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한국행 항공권을 보려고 했다. 매진, 붉은 글씨가 떠 있었다.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 모두 매진이었다. 믿을 수 없어. 다음 날 뉴스를 보았다. 화면 아래 자막이 흘러갔다. 시니어층 중심 서울행 항공 수요 급증. 리포터가 말했다. 주요 항공사들이 한국 노선을 긴급 증편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주 3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유나이티드는 기존 노선의 2편을 추가했습니다. 실버 서클에서 이메일이 왔다. 힐링 투어 서울 프로그램 5일 만에 10회차 완판, 추가 편성 중. 플로리다, 시카고, 토론토, 런던. 전 세계에서 노년층이 한국을 예약하고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 사람들도 곧 알게 되겠지. 우리가 느꼈던 그 감동을. 앨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이 쓴 그 글이 결국 사람들을 움직인 거야. 글이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은 진심에 끌린 거예요. 그게 한국이 가진 힘이죠.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한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기술이나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야. 그들은 서로를 보살피는 법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제 세상이 그걸 알게 될 거야. 앨런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 나라를 여행했지만 실은 미래에 다녀온 것 같아. 그러게요. 웃음이 나왔다. 우리가 보았던 그 봄날의 서울. 이제는 세상이 함께 보게 되겠지. 미소가 번졌다. 앨런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뭐가요? 함께 가줘서. 열린 마음으로. 저야말로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손 안의 열쇠고리가 따뜻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을 것이다. 로봇을 보고 놀라고, 스크린도어를 보고 감탄하고, 친절함에 눈물 흘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까지 수잔과 앨런 부부의 감동적인 한국 여행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놀란 우리나라의 감동 스토리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동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